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의료원 소아외과의 장혜경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아이 수술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잘 크면 좋겠지만 여기 이제 어른들도 계시지만 어른들 못지않게 아이들도 수술을 해야 되는 병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나이대에 맞춰서 수술이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소아외과에서 그 소아 아이들의 수술을 하는 과라서 잠깐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장씩 넘겨야 되는데 두 장씩 넘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소아외과 질환과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소아외과 질환을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수술이 필요한 질환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아입니다. 이른둥이고 500g으로 태어났습니다. 배가 이렇게 좀 어둡게 보이고 많이 불러 보이는 이런 경우에 아이가 이 배 이상이 있다면은 수술을 해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죠. 살려서 아이들은 정말 큰 생명력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이 필요한 소아 질환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질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아외과는 굉장히 다양한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아니지만 목에서부터 항문 정도까지 우리 가슴과 복부에 있는 그런 질환들을 담당을 하고 치료를 하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많은 질환들이 있지만 이런 대표적인 질환 중에 오늘 이걸 다 말씀드리면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집에 못 가실 것 같고 대표적인 가장 흔한 질환들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서열부 탈장과 음낭수종이고 두 번째는 좀 영어로 되어 있는데 헐슈스프룽이라는 그런 외국 사람이 얘기를 했던 질환입니다. 헐슈스프룽스 디지즈라고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선천성 거대결장이라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열부 탈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서열부라는 게 우리 사타구니라서 이게 신생하긴 하지만 좀 이렇게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좀 가렸습니다. 보시면 이게 뒤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오른쪽 고환은 이렇게 작아져 있는데 왼쪽 고환이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고추가 음낭이 그리고 좀 어둡게 사진 찍혔는데 이 환자는 이 신생아가 오른쪽은 이렇게 음낭이 늘어나 있고 왼쪽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쪽에 탈장이 되고 또는 물이 내려오는 그런 음낭술종이 생겨서 이런 질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추 음낭 쪽이 문제가 아니라 고추 위쪽에 있는 서열부 사타구니 쪽에 이렇게 부어 있는 그런 서열부 탈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거나 커지거나 하면은 걱정이 되셔서 오실 수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신생아에서 보이는 게 탈장도 있지만 이렇게 음낭수종이라고 뒤쪽에서 불을 비쳤을 때 장이 내려와 있지 않고 물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하게 빛이 투과되는 그런 음낭수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열부 탈장과 음낭수종은 기본적으로 같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는지 수술을 하지 않고 지켜봐도 되는 건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도 잘 하실 수 있지만 저희 이 서열부 탈장이나 음낭수종을 전문적으로 보는 소아외과에서 진단을 받으시면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이 필요한 질환인 경우에는 수술을 받고 수술이 필요 없이 지켜보면 되는 경우에는 수술 없이 그냥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왜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장에 이렇게 배 안에 장이 까맣게 있는데 제가 모식도를 그리다 보니까 색깔이 이제 적절치 못했지만 장을 싸고 있는 이런 주머니, 풍선 같은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얇은 막으로 된 장을 싸고 있는 복막이라는 것이 있고 그 복막에서 이 고추 쪽으로 음낭 쪽으로 고환이 내려가는 길이 태아 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런 복막에서 생기는 길이 초상돌기라는 길이 양쪽으로 왼쪽 오른쪽이 생기게 되고요. 이 초상돌기를 따라서 고환이 음낭 쪽에 자리를 잡게 되고 이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발달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이가 만사가로 태어나게 되면은 이때 만사가로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이 초상돌기가 우리가 터널이 시멘트로 막히듯이 이게 붙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장이 이쪽으로 튀어나올 일이 없지만 이렇게 한쪽이
막히다가 말거나 아니면은 전혀 이제 뻥 뚫려 있게 되면 이쪽으로 장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이 심하게 튀어나와서 아이가 출생 후에 울고 용을 쓰고 하면은 이렇게 장이 튀어나오게 되면서 메시지가 떴네요. 예, 이거는 지우고 예, 하겠습니다. 장이 튀어나오면은 굉장히 좁은 공간에 장이 있기 때문에 장이 운동성이 떨어지고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물을 내려보내는 기능이 떨어지고 아이가 가스가 차고 심하면 토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 쪽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장이 상하게 되면서 결국은 장을 크게 수술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해부 탈장이 발견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복강경이라는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작은 가느다란 기구들을 배 안에 넣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 안에 카메라를 넣고 확인을 하는 건데요. 배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있는 쪽이 이제 탈장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투명한 이런 막이 복막이라는 막이고 이 복막에서 뚫린 이 구멍으로 터널로 배 안에 있는 어떤 장기들이 튀어나가는 것을 서해부 탈장이라고 하고 이것을 수술하면서 이렇게 꿰매서 구멍을 막아주는 그런 수술을 서해부 탈장 교정 수술이라고 합니다. 음낭수종인 경우도 이렇게 장기가 튀어나오지는 않지만 배 안에 있는 복수 같은 것들이 튀어나오면서 그쪽으로 물이 고이는 것을 음낭수종이라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수술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 사진은 남자 아이들의 사진이었고 이 환자는 여자 환자인데 똑같이 이제 복강경으로 수술할 때 보시면 이 배 안에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 근처에 여자아이들은 난소나 난관이나 또는 자궁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소나 난관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정상적인 위치로 잡아주고 막아주는 그런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강경 수술하게 되면은 배꼽 쪽과 배꼽 양쪽으로 해서 구멍을 이제 작은 구멍을 뚫고 수술해서 이렇게 상처가 작게 남을 수 있고요. 기존에 예전에부터 이제 수술하던 방법은 복강경이 아니고 절개 수술이라는 방법을 합니다. 이렇게 피부 절개를 해서 이 튀어나오는 부분에 원인되는 부분을 막아주는 그런 서해부 탈장 수술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 어머님들이 이제 제왕절개 수술하실 때 하는 그 아랫배 주름을 따라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처도 한 1.5cm 정도, 1cm에서 1.5cm 정도로 작은 상처를 이제 내고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애들 같은 경우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은 제왕절개 하던 그런 아랫배 주름 따라서 상처가 나중에 되면 그렇게 희미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상처가 희미해져서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복강경이든 이런 절개 수술이든 서해부 탈장 수술은 꼭 필요한 수술이고 수술을 받고 나서도 상처나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 없이 잘 회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이한테 나쁜 심각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영어로 되어 있던 병인데요. 그 선천성 거대결장이라는 그런 병입니다. 장무신경절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면 그 신생아 같은 경우에 아까 앞에서 잠깐 제가 보여드렸던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이 크면서 잘 변을 못 보고 변비로 심하게 앓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선천성 거대결장을 의심해서 검사를 해보고 만약에 진단이 되면은 치료를 해서 아이가 잘 먹고 배가 부르지 않고 소화나 이런 기능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장이 늘어나 있는 장 소견이 보이고 아래쪽에 항문에 약을 넣어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항문 쪽에는 좀 장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왜 생기느냐? 선천성이라고 했으니까 선천성 문제로 해서 생기겠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진단이 되더라도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병이고요. 우리 태아가 발달할 때 머리부터 해서 신경적 세포가 이제 항문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중간에 이 장으로 세포가 분포할 때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항문까지 세포가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운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신경절이 없는 장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으로 해서 소화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대변이나 가스가 위쪽에 차게 되고, 위쪽에 있는 대변과 가스 때문에 장이 늘어나서 거대한 장을 이루기 때문에 선천성으로 생기는 거대한 결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부위를 없애주고 수술을 이 부분에 절제를 해주면서 정상적인 장을 항문에 연결을 해주면 아이가 다시 잘 먹고 영양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비를 해결해주고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요즘에는 이렇게 선천성 거대결장을 상처 없이 항문 쪽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항문을 이렇게 벌려서 엉덩이에다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항문을 벌려놓고 고정해놓고 항문 안쪽에 있는 장을 이렇게 서서히 꺼내서 지금 한 15cm 정도 장을 내려오도록 했는데, 이쪽에 항문 쪽에 붙어있던 장이 점점 이제 위쪽에 있는 장까지 항문으로 이제 끌어내리게 됩니다. 잡아당겨서 그냥 끌어내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지혈을 해가면서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여기 정상적인 장 부분이 이게 쪼그라들어 있는 장보다 늘어나 있는 정상적인 장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항문을 연결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 있는 부분을 없애주고 정상적인 장과 연결해주면서 선천성 거대결장으로 인한 변비나 복부 팽만, 구토, 그리고 아이가 먹을 수 없고 영양 실조로 인해서 아이가 성장 부진이 생기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선천성 거대결장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항문 쪽 안쪽으로 수술 상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겉에 있는 그 바늘 자국들은 2, 3일 정도 지나면 완전히 완쾌가 되고, 겉으로는 상처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잘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병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하고 수술로 잘 나을 수 있는 병들을 말씀드렸는데,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술을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서열부 탈장과 음낭수종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통이 안 되는, 그러니까 비교통성이라는 말은 배 안과 이 음낭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이 초상돌기가 다 정상적으로 막혀 있는 경우에, 막히지 않았을 때 생겼던 그 배에 있는 복수가 음낭으로 물이 차서 이 아래쪽에 음낭에 물은 차 있지만 교통은 안 되어 있는 이런 신생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는 이렇게 부어 있지만 이 음낭에 고여 있는 물을 아무리 넣으려고 하더라도 배안과 연결은 이미 단절이 됐기 때문에 이 음낭만 부어 있는, 음낭 수종만 있는 그런 비교통성 음낭 수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진찰을 해보고 이것은 비교통성 음낭 수종으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꼽 탈장이 수술을 대표적으로 안 하는 질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탈장이 된다고 다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고, 배꼽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이 연결되어 있던 그런 공간인데, 탯줄이 다 이제 절단이 되고 아이가 이제 하나의 개체로 태어났을 때 이 배꼽 탈장 부분도 그 목막 복벽이라는 것이 점점 줄어들면서 돌이나 두 돌 정도까지도 지나면 배꼽 탈장 부분이 대부분 이제 저절로 다치기 때문에 배꼽 탈장은 대부분 수술 없이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리고 배꼽 유가종이 사진이 좀 흐리게 나왔는데, 배꼽에 그 탯줄이 떨어지고 나서도 뭔가 계속 진물이 나온다거나 이럴 때는 배꼽 유가종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이쪽에 어떤 간단한 처치만으로도 수술 없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문주의 농양이라고 신생아들에서 기저귀를 하고 있는데 그 항문 주변에 이렇게 고름집이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계속 만성적으로 되기 전에 그 외래에 오셔서 절개를 해서 그 고름만 빼주는 방법으로도 항문주의 농양을 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